이번 편 다크엘다 유닛 소개 및 기본 운용 편입니다. 다크엘다가 조금 어려운 종족은 맞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종족과 약간 이질적인 글로벌 스킬들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다크엘다의 기본적인 특징은 유닛들의 화력은 좋은데 이제 맷집이 너무나 약하다는 그런 조금 치명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화력만 쓴 유리대포라 상대 포화에 맞으면 금방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다크엘다도 엘다랑 비슷하게 이제 기동전을 이용해서 치고 빠지기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토처드 슬레이브. 좋은 유닛이긴 합니다. 다크엘다의 일꾼은 건물을 내가 직접 짓는 게 아니고 스타의 프로토스나 이제 워크래프트의 언데드처럼 이제 소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꾼이 이렇게 다수 필요한 경우는 좀 적습니다. 초반에 한 마리로 충분하고요. 근데 단점은 이동 속도가 낮고요. 그 다음 이제 피동도 조금 작기 때문에 음, 테러를 당할, 테러를 당할 경우 기본적으로 다크엘다는 일꾼을 한 마리밖에 안 뽑기 때문에 한 마리가 죽어버리면 조금 빌드에 지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크에더 일꾼의 특수 능력은 시체가 약간 보랏빛으로 빛나게 되는데요. 다크엘프는 거기다가 이제 토처 오브 슬레이브의 이제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 그 시체에서 영혼을 추출합니다. 그 영혼을 추출해서 얻는 자원이 이제 다크엘다가 글로벌 스킬로 사용하는 스킬들의 스킬 자원이 됩니다. 그 영혼이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전투가 일어났던 곳에서 영원 채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엘다의 밥집, 다크엘다의 밥집, 그 슬레이브 체인버리에서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 주기적으로 시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물이 됩니다. 그쪽에서도 이제 수급이 가능하고요. 주로 이제 집에서 안전하게 토처블 슬레이브 한 여러 개 뽑아가지고 그 밥집을 이제 밥집에서 업그레이드 한 걸로 본진에서 안전하게 용원을 추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크엘다의 특징은 차량을 수리할 때 건물이나 차량을 수리할 때 타 종족보다 한 3배 정도 자원을 덜 소모합니다. 이게 다크엘다랑 엘다의 특징인데 그래서 초반부터 기갑을 굴리는 다크엘다의 경우 이 수리비 감소가 좋은 특성이죠. 아주. 자, 맨드레이크. 기본적인 다크엘다의 이제 깃발을 돌리는 유닛이고요. 0티어 유닛이고 원거리 공격력 없습니다. 원거리 자체를 못해요. 무조건 근접밖에 없는데 이동속도 나쁘지 않고 데미지는 근접 데미지 셉니다. 0티어 유닛 중에 얘보다 센 유닛 별로 없어요. 하지만 다크헬다의 유닛은 뭐다? 체력이 약하다. 그래서 유리몸입니다. 업그레이드로 이제 잠입 업그레이드 가능하고요. 투명밴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칼 업그레이드. 내가 근접전에 상대방에게 맞출 시 이제 도트 딜을 받는 도칼 업그레이드. 그리고 2티어를 탔을 때 매드레이크의 HP를 대량으로 늘려줄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업그레이드를 하게 될 경우 매드레이크도 꽤나 강력한 편입니다. 기본적인 데미지가 강력하지 이제 몸이 약한 거라 그 부족한 몸, 그 이제 HP를 업그레이드로 늘려주게 되면 맨드레이크도 충분히 전선에서 싸울 수 있는 유닛이 됩니다. 근데 결국 업그레이드를 해줘봤자 나중 가면 0티어 깃발 유닛이기 때문에 상대 포화에 잘못 걸리면 순식간에 죽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명 밴드 인점을 이용해서 상대 이제 깃발 유닛 깃발을 돌리고 신경 못 쓸 사이에 이제 붙어서 상대 유닛을 죽이거나 아니면 내가 역으로 깃발을 올리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워리어 뭐 스마로 치면 택마, 엘다로 치면 약간 다크리퍼 쪽에 가까운 유닛입니다. 데미지는 센데 맷집이 너무 약합니다. 타입은 이제 중보병도 아니고요. 일반 보병 하이아머라서 장갑도 얇고 두당 HP도 대략 한 250 정도로 거의 종이장입니다. 그리고 분대의 총 인원수도 적고요. 기본적으로 처음 생산했을 때
분대 원수가 3명밖에 없어가지고 약 맷집이 약한 것 때문에 순식간에 분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리어 빌드를 탔을 경우 워리어를 주기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신경 안 쓰는 사이에 순식간에 죽어나갈 수 있는 유닛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 업그레이드는 워리어 체력업이 있고요. ETO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크엘다 전반적인 사격 유닛의 사격 데미지를 높이는 스킬, 그 뭐지? 무슨 아키탄 아닌가? 그거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제 워리어는 그 업그레이드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거 업그레이드는 이제 다크엘다의 보병 유닛의 사격 데미지만 올려주는 거라 기갑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대장을 달 경우 상대에게 이제 도트딜을 주면서 사기 데미지를 높게 줄 수 있는 수류탄 사용 가능하고요. 근데 딜용보다는 약간 모랄방을 내는 용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 스컬지. 2티어에 사용 가능한 유닛이고요. 특이하게 헤비볼터처럼 거치가 필요한 유닛입니다. 대신에 한번 거치했을 때 공격하는 거는 아주 데미지는 강력하고요. 대신에 몸은 워리어급으로 종이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강습 유닛이고요. 강습 원거리 유닛입니다. 약간 세라핌이랑 비슷하죠. 근데 스컬지 분대는 기본적으로 이제 견제보다는 이제 전면전용으로 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 데미지가 엄청나게 세거든요. 초기 분대원 수는 3명이고요. 얘도 많이 달아봤자 10명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이 약해서 주기적으로 점프로 적의 공격을 피해 주시고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셔서 스컬지를 살리셔야 됩니다. 자, 워기어로 다크랜스를 달아줄 수 있고요. 총 4개까지 달 수 있습니다. 이 다크랜스는 대기갑 무기고요. 대신에 다크랜스를 너무 많이 달게 되면 기본 무기가 달고 있는 스컬지의 분대 원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대보병에 조금 애로사항이 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분대당 한 다크랜스 한 2개 정도, 한 분대에 4개 달고 나머지는 아예 안 달거나 그런 방식도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 위치. 정말 중요한 유닛입니다. 다크엘다에서 정말 중요한 유닛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2티어에 나옵니다. 근데 근접 전문 유닛이라고 하는데 근접 데미지 약하고요. 원거리가 오히려 더 셉니다. 다크엘다의 디텍터 유닛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 스킬로 그 약을 먹이는 주변 유닛에게 약을 먹이는데 이 약이 정말 좋은 게 사기 피해의 면역이 되고요. 이제 모랄병이 안 나고요. 그 다음 공격 속도 30% 증가 있고 이동 속도 40% 증가되는 이제 전투마약이라고 하죠. 마약 스팀팩을 놔줄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적 공격 시 상대의 이동 속도 감소, 높지는 않은데 이동 속도 감소 효과를 입힐 수 있고요. 그리고 분대장의 경우 정말 낮은 확률로 이동 불가도 겁니다. 근데 그 나올 확률이 조금 적어가지고 일단 위치 보통 한 두세 군데 씁니다. 위치 정말 중요한 유닛이고요. 특히 나중에 나오는 이 다음에 나오는 워프비스트 사용할 때는 무조건 위치 분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워프비스트의 특성이기 때문에 위치는 무조건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워프비스트 기본적으로 워프비스트는 대보병도 되고 대차량도 됩니다. 대건물도 됩니다. 모든 타입의 적에게 데미지가 잘 박히는 유닛이고요. 2분대밖에 못 뽑습니다. 2분대 캡이 걸려 있고요. 맷집은 다크엘다 유닛답게 낮은 편인데 공격력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근데 워프비스트의 최고의 단점은 이제 모랄방이 날 경우 이제 광란에 걸린 것처럼 피하 구분 안 하고 공격합니다. 지들끼리도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랄방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사용하는 위치의 그 전투마약으로 모랄방이 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분대장을 달시 스킬이 하나 생기는데 이게 모랄방이 났을 때 사용하면 이제 모랄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워프비스트는 후반 가면 다크엘다는 무조건 뽑아야 되는 유닛이고요. 다크엘다가 사실상 대체량이 썩 좋은 편은 아니라서 워프비스트는 무조건 사용하셔야 됩니다. 결국 다음 헬리온. 헬리온은 기본적인 배럭에서 나오는 유닛은 아니고요. 아머리를 지었을 때, 팩토리를 지었을 때
처음 뽑을 수 있는 유닛입니다. 일단 타종족 강습 유닛이랑 동일하게 점프팩 유닛이고요. 근접 공격력 생각보다 강합니다. 초반에는 생각보다 강하고요. 근데 충원에 전기를 먹기 때문에 충원은 잘 하지 마시고, 충원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안 죽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로 전면전 싸움용은 아니고요. 이제 적 본진에 들어가서 테러용입니다. 자, 나왔네요. 다크헬더 최고의 사기 유닛 중에 하나, 리버제트 바이크입니다. 1티어 팩토리를 짓고 헤문쿨스의 실험실, 아머리를 지으면 바로 생산이 가능하고요. 자원은 이건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리퀴지션 80에 전기 30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크헬더의 처음 시작했을 때 기갑 인구는 3이기 때문에 총 3대 뽑을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밥집을 지어줄 경우 30 계속 늘어나서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1티어 기갑이라서 이제 일반적인 보병에게 맞아도 피가 다는 게 눈에 보이고요. 근데 일단 기본 꼴의 차량이라 가지고 그렇게까지 이제 높은 피해는 받지 않습니다. 데미지는 그럭저럭 쓸만하고요. 결정적으로 이동 속도가 빠르고, 일단 기갑이다 보니까 이제 근접을 붙였을 때도 근접 공격을 하지 않고 원거리 공격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다클다 같은 경우는 리버제트 바이크 많이 굴립니다. 유비 절단기용으로 이제 육제파 빌드도 있죠. 2티어를 타게 될 경우 리버 조준경이라는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이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 대략적으로 리버제트 바이크의 데미지가 한 2배에서 2.5배 정도 오릅니다. 그래서 건물도 생각보다 잘 부숩니다. 그 2티어 타이밍 때 리버 조준경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리버제트 바이크 6대로 상대의 대기갑이 갖춰지기 전에 그냥 싸그리 밀어버리는 게 육제파 빌드죠. 육제파 빌드 유비 절단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결국 그래봤자 1티어 차량이라서 대기갑 나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터지고요. 어떻게 보면 랜드스피더보다 더 잘 터집니다. 정말 잘 터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줘도 결국 1티어 차량이기 때문에 피통을 1000을 못 넘습니다. 그래서 2티어가 되면 빠르게 사라지는 그런 차량입니다. 레이더, 레이더 안 쓰시면 됩니다. 정말 약합니다. 기본적으로 앞에 달려있는 포 하나로 대기갑 레이저로 다크랜스를 쏘는데 이거에 한 문밖에 없어서 결국 이 데미지 해봤자 한 스컬 지분대 한 다크랜스 한 2개 정도? 그거 정도밖에 데미지가 안 나옵니다. 이 레이더 같은 경우는 보병 수송 차량인데 이제 굳이 레이더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 워리어를 이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 안에 넣으시면 스타일 벙커처럼 안에 탄 이제 워리어가 주변을 공격을 해줍니다. 근데 솔직히 레이더 쓰지 마세요. 진짜 안 좋습니다. 특수 능력으로 강습 있고 자기 주변으로 이제 사기 데미지를 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솔직히 얘 뽑을 돈으로 그냥 리버제트 바이크 좀 더 뽑으세요. 다음 레이븐. 저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제가 거의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거 검색을 해보니까 대기감 유닛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중전 한정, 지상 유닛 공격할 때 대기갑을 공격할 때는 데미지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공중 유닛 중에서는 그래도 화력이 조금 준수해서 이제 제공권 이제 장악용 아니면 상대가 헬탈론을 사용할 경우 그럴 경우에만 조금 뽑아주지 이제 주력으로 뽑지는 않습니다. 랩이죠. 차량 중에 2대밖에 못 뽑고요. 총 2대밖에 못 뽑는데 레이더와 다르게 다크랜스가 3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기갑이 되는 유닛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보병용 워기어로 프레데터처럼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총 이제 3개가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이제 얘 포분이 총 3개거든요. 근데 대보병 공격 같은 경우는 다크헬드에 차고 넘쳤기 때문에 부족한 대기갑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는 레비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보병용 무기는 업그레이드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탈로스, 이제 다크헬다의 워커인데 생각 외로 셉니다. 기본적으로 탈로스는 싱크킬 모션이 없기 때문에 딜로스 구간이 아예 없고요. 일단 근접 공격력이 워커 중에 제일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 체력이 낮아서
털로스를 쓰려면 이제 피통 업그레이드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업그레이드 시 그 특수 능력으로 주변에 레이저를 난사하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어, 탈로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다크엘다에서 유일하게 일꾼과 더불어서 이제 전장에서 영혼을 수집할 수 있는데 한 번에 수집할 수 있는 양이 기본 일꾼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영혼 수집하셔가지고 글로벌 스킬 사용하시는데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영웅 및 렐릭입니다. 자 헤몬클로스. 어 제가 얘를 이제 다크에다 편에 찍으려고 얘를 한번 스킬 같은 거를 다 알아봤는데 스킬이 정말 많습니다. 원거리 공격력 낮고요. 근접 공격력도 낮고요. 이동 속도도 빠른 편도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지휘가 나머라서 어느 정도의 일반 유닛보다는 매집이 되고요. 얘는 스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아무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뽑았을 때 자기 이제 주변에 자기 이제 짧은 주변에 와드를 하나 깔 수 있는데 이게 상대에게 슬로우를 걸 수 있습니다. 이동 속도랑 이제 공격 속도를 깎는 그 앰프를 이제 2분 동안 2분 지속 자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내구도가 100밖에 안 돼가지고 피통이 100밖에 안 돼서 금방 부서집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정 유닛한테 스킬을 사용해서 도트댐을 주고 이 도트댐을 맞은 유닛이 분대가 죽게 될 경우 분대원이 죽게 될 경우 그 죽게 된 전투원이 폭발하면서 주변에 데미지와 넉백을 줄 수 있는 독립 스킬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디아의 네크로맨서처럼 시체를 폭발시켜서 데미지를 주고 넉백시킬 수 있는 그 영혼 폭발하는 스킬도 있습니다. 의외로 쓸데가 많아요. 일단은 다크헬다에 둘밖에 없는 위치랑 헤몬클로스가 딕텍터 유닛입니다. 그래서 위치 나오기 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헤몬클로스는 웬만하면 뽑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일단 유틸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아르콘입니다. 약간 임페리얼 가드 장군팀이랑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닛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르콘 하나에 풀 업그레이드 시 인큐버스가 최대 4명인가 5명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외로 풀충원 아르콘 같은 경우는 근접 전투력도 상당히 강하고요. 원거리도 꽤 강합니다. 그래서 장군팀 중에는 상위급입니다. 전투력 자체는. 그리고 스킬로 상대방을 3초간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스킬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6초 동안 상대 분대 하나를 통제 불능으로 만들어서 이제 자기 주변 유닛을 공격하게 만드는 광기의 저주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르콘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고 자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제파 빌드를 탔을 때는 그렇게 잘 사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어차피 제파 빌드에서 이제 배럭을 짓는 경우는 스컬지 분대를 뽑기 위해서 짓는다는 성향이 좀 강해가지고 아르콘은 솔직히 저는 잘 안 뽑습니다. 또 관리도 어렵고 계속 충원도 해줘야 되고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파괴의 연단. 저는 한 번도 안 뽑아봤습니다. 파괴의 연단은. 다크엘다도 파괴의 연단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딜은 강한데 맷집이 약해서 저도 다크엘다 같은 경우 다크엘다를 플레이할 경우 웬만해서는 이제 렐릭이 좋은 종족한테 렐릭을 양보하는 편이라 잘 뽑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자기 주변으로 원거리 데미지 30% 감소 오라 붙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부채꼴로 레이저를 뿜어가지고 광역딜 해주는 이제 어둠의 낫 스킬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피통이 너무 약해요. 풀업해야 피통이 7000인데 모터카 트리탄 이제 기갑 트리탄 타우의 또치가 기본으로 HP가 8000인데 그것도 약하다고 하는데 피통 7000이면 조금 약한 편입니다. 대신에 이제 또치보다는 나은 게 그레이터 날로보다는 나은 게 얘는 기본적으로 원거리 유닛이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랠리 이름값 간신히 하는 정도의 유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크헬다는 이까지 그걸 안 했네요. 다크헬다는 처음에 말했죠. 글로벌 스킬이 있다고. 자,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글로벌 스킬은 통찰력이라는 스킬이 있고요. 영혼은 40이 들고 쿨타임 1분입니다.
효과는 이제 아군 군대 하나에게 이제 딕텍터 능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제 영구로 부여하는 게 아니고 30초 동안 부여하는 거라 일단 급한 불을 끄는 약간 소방수로 사용하는 느낌입니다. 두 번째는 망자의 비명. 영혼 60개 소모하고요. 그 다음 쿨타임은 3분입니다. 효과는 15초 동안 적의 모든 유닛의 사기를 절반으로 감소시키고 기본적으로 40의 사기 데미지를 입힙니다. 모랄바 영역이죠. 그 워리어의 그 사기 데미지 수류탄이랑 조합하면 그 모랄빵 생각보다 잘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안 씁니다. 이 다음 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 세 번째 영혼 파괴. 영혼 150개를 소모하고요. 쿨타임 3분입니다. 그리고 앞에 두 개와는 다르게 2티어 때 사용 가능합니다. 1티어 때 이거 사용 못해요. 효과는 적 단일 유닛에게 100의 피해와 20의 사기 피해를 입히고 20초 후에 한 번 더 발동. 그러니까 총 결국 200의 데미지와 40의 사기 피해죠. 그리고 25초 동안 초당 10의 피해를 입히면서 도트딜이죠. 그 다음 지속시간 동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속시간 동안 해당 유닛은 스킬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뭐 파시어라든지 아니면 장군팀에게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애들이 스킬을 못 쓰기 때문에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사용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상대가 이제 스킬형 유틸형 유닛에게 이거를 사용해가지고 스킬을 못 쓰게 바보로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영혼 파괴는 상당히 자주 사용하는 스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식. 이것도 2티어 때부터 사용 가능하고요. 영혼 200개를 소모하고 쿨타임은 180초입니다. 범위 내에 범위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글로벌 스킬인데 범위 내 유닛의 이제 방어력이 감소하고 추가 피해 받습니다. 그냥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17초 지속이고요. 이거 말고는 뭐 기본적인 데미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 분노 충전. 이 다음에 이것부터 이제 3티어 때부터 사용 가능한 거고요. 비용 200, 200 영혼, 그 다음 쿨타임 240초, 4분이죠. 능력은 심플합니다. 분대를 하나 찍어가지고 그 분대의 능력이 즉시 재충전된다. 그냥 이거 스킬 사용하는 뭐 아르컨이라든지 헤몬클루스 아니면 위치 이런 애들한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 이 게임 이름이죠. 소울스톰. 비용 275 영혼, 쿨타임 3분이고요. 그 던오브 2의 카오스 그 이상한 똥꼬랑내 나는 구로 움직이는 거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도트 드리즈는 폭풍을 소환하는데 이거 내가 컨트롤 가능하고요. 0.25초마다 데미지 입힙니다. 근데 생각외로 약해요. 이거 약해가지고 그냥 영혼 파괴 한 번 더 쓰세요. 그래서 결국 다크엘다가 주로 사용하는 글로벌 스킬은 이제 은신감지, 통찰력, 그 다음 상대 스킬 봉인, 영혼 파괴, 그 다음 분노 충전, 이제 쿨타임 초기화. 저는 이렇게 세 개를 많이 쓰지 그 이외에 조금 쓴다고 하면 그나마 이제 조금이라도 광역딜 넣으라고 소울스톰, 그 외에는 잘 안 씁니다. 자, 다크엘다 유닛 소개 여기까지 있고요. 이제 다음 편은 아마 타워가 될 것 같네. 타워 편에서 뵙겠습니다.